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무더위뿐 아니라 스마트폰도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등 미디어 시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열대야로 수면의 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는 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체온을 웃도는 극한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주 심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활한 태풍이 중국으로 북상하며 또다시 열풍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햇살 아래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시원한 음료, 양산과 손선풍기는 어느새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사람 체온으로 또는 극한 폭염은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에서 계속됐습니다. 전국이 폭염 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경기 남양주와 강원도 정선 낮 기온이 38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노원구와 동대문구에서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대전과 대구도 36도를 넘었습니다. 경보 수준의 참기 힘든 극한의 폭염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울 등 내륙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고 밤에도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열기가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지난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약화했던 8호 태풍 꼬마이가 다시 부활했는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또 한 번 서쪽 폭염을 부추기는 열풍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부근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강하게 버틸 것으로 보여 제8호 태풍은 중국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남동풍이 유입돼 서쪽 지방은 폭염이 더 지속되거나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호우로 변수도 존재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부추긴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뒤 다음 달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또다시 호우 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며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가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지양 의원실에 따르면 냉방시설이 없는 옥수역과 성수역 등 지상 역사는 한낮에 39도 이상을 기록했고 지하 역사도 대부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서울 지하철의 냉방 가동 기준인 29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외부 기온보다 역 내부가 더 뜨거운 곳이 많았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촌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장 시원한 새벽 시간에 농작업을 하고 도심과 가까운 자연 피서지에는 평일에도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 연신 땀을 닦아내고 물도 마셔보지만 더위를 이기기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농민들의 시계는 폭염을 피하고자 해가 뜨지 않는 새벽 시간에 맞춰졌습니다. 새벽에 한 4시쯤 나와서 해가 뜨고 일출이 되면은 거의 그만두는 사정입니다. 조금 지나면은 영상 한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고된 새벽 일을 마친 농민들이 향하는 곳은 에어컨과 선풍기가 틀어져 있는 무더위 쉼터인 마을회관입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 시원한 더위 쉼터에 오셔서 한낮에는 쉬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한낮의 폭염을 이겨냅니다. 마을에 찾은 면사무소 직원들도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며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선사시대 동굴인 청석굴은 이른 아침부터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에어컨처럼 차가운 바람이 동굴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불어옵니다. 동굴 안쪽에서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안경에 김이 서릴 만큼 온도차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을 찾은 피서객들은 한여름 속 서늘함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너무 더운데 안에는 진짜 에어컨 켜놓은 것 같이 진짜 시원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추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처럼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정부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의 무방비로 노출된 농민과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낮 시간 휴식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이틀 사이 물놀이객 3명이 숨지는 등 폭염 속 전국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놀이 하실 때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챙기셔야겠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 헬기가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0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구조대원한테 지금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빨리 구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12명.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고 수영 미숙도 많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자기의 그 수영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 과신하시면 안 되고 식사라든지 음주를 하고 수영을 하게 되면 호흡이 되게 가빠지기 때문에 수영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놀이 전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생활해양 예보 지수를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안전감시체계 보강은 물론 원칙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항포구에서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물놀이를 그 부분에서는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폭염 속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인천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맨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맨홀 질식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맨홀 안으로 로프를 내리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제 오후 서울 가산동 상수도 누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 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노동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진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맨홀 안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비슷한 사고가 3건이나 잇따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름에 맨홀이나 정화조 등 밀폐 공간 가스 중독 사고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 현장의 질식 사고 피해자는 298명. 이 가운데 40%가 넘는 126명이 숨졌습니다. 또 질식 사망자의 30% 이상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 발생률이 높아져 사고 위험도 더 커지는 겁니다. 폭염이라든지 날씨가 실외 온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산소농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호흡곤란이 이제 오게 되고 바로 이제 사망까지 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서 정부는 인천 맨홀 사고 이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밀폐 공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T월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안내 게시물을 올리고 고객이 직접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1종류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고객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뒤 T월드 매장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SK텔레콤은 아직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사고를 악용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KT를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에 주의를 부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올해에만 1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AI 플랫폼에 모아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의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기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현장의 전문가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보이스피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2만여 명, 피해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 올해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거란 우려 속에 현장에선 금융, 통신, 수사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당국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정보를 입수해도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이를 전달하기 어렵고 금융회사끼리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범죄의 조각들을 AI 플랫폼에 모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통신사가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상황에서 피해자 연락처, 범죄자 계좌와 같은 긴급 공유 필요 정보를 각 기관에 바로 전달해 계좌 지급 정지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특징을 파악한 AI 분석 정보로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 범죄 수법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통신, 수사 각 분야 간의 체계적인 정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사전 탐지 역량이 낮은 제2금융권도 이러한 AI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 틀에서 AI 플랫폼을 가동하되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공유 특례를 담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주기술과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뉴스페이스 세미나 행사에서 양측은 위성 개발과 발사체, 우주의학 분야 등에 대해 협의하고 중장기 협력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 한국 우주기업 13곳과 인도네시아 민간기관 등도 참석해 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스마트 안경과 인간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망라한 인공지능 박람회가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은 AR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행동 계획도 발표하며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자전거에 올라타는 남성이 음성 명령을 내리자 안경 아래 길 안내가 뜹니다. 진열장에 걸린 옷에 타오바오 인터넷 가격을 비교해주고 알리페이 QR코드로 결제도 합니다. 向 A 咖啡支付298元，请说确认支付或取消。确认支付。 중국의 IT 기업 알리바바가 세계 AI 대회에서 선보인 스마트 안경 쿼크입니다.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 384개를 활용한 차세대 AI 시스템 실무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AI 신경망 처리 장치의 속도를 대폭 높여 미국 엔비디아를 능가한다는 평가입니다. 进一步突破了当前行业训练大模型所面临的算力瓶颈。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8차 대회엔 800곳 넘는 기업이 첨단 제품 3천여 개를 뽐냈습니다. 로봇업계 선두인 유니트리는 상용화를 염두에 둔 듯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3분의 1로 줄인 R1 모델을 내놨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연상케 하는 배색에 이마엔 A자를 거꾸로 새기고 물구나무로 걷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개막 연설에 나선 리창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의 판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倡议成立世界人工智能合作组织，我们愿意向国际社会提供更多中国方案。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동 계획의 중국판을 뒤따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AI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에 서막이 오르면서 첨단 분야에서도 진영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발명 아이디어를 겨루는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14개 나라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일상 속 문제에서 착안한 다양한 발명품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는데요. 권석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발명 아이디어를 겨루는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14개국에서 온 청소년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발명 왕중왕전과 창의력 팀 대항전, 아이디어 그림 대회 등 3가지 부문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 문제와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되게 시골 외딴 지역에 사셔가지고 LPG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 착안해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없고. 공연장에 장애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고 착안한 발명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고요. 내비게이션으로 자리가 차 있는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자리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고 장기자랑과 명사특강 등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전 세계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 서울에 모여서 자기들의 창의성과 창의성의 핵심인 발명을 겨뤄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계 학생들과 겨뤄보고 또 더욱이 수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뜨거운 열정을 펼치는 이번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운용을 위해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사업자에 네이버와 카카오, NHN이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안서 평가와 데이터 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 조정 등 절차를 통해 업체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가 경정 예산 1조 4,600억 원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13,000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해 자체 인공지능 개발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일부 참여사는 국내 인공지능 기반 시설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빅테크 고객을 잡지 못해서 분기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3년 후부터 생산이 시작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11개월 만에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6만 8천 원대에서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가 6% 이상 상승폭이 커지다 7만 400원에 마감하며 11개월 만에 7만 전자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6만전자로 주저앉았던 삼성전자 주가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비밀 유지라는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뒤 일론 머스크가 직접 SNS로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란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 후인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AI6 칩은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며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장만 지어놨지 빅테크 고객이 없어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로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실적 영향은 없지만 주가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가장 큰 지금 약점인 대형 고객사가 없었는데 이걸 확보했다는 건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또 기반으로 하면 추가적인 대형 고객사 또 확보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파운드리 업계 선두주자인 타이완의 TSMC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텔이 존재감을 잃으면서 TSMC와 삼성전자의 2파전 양상이 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선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를 앞두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통상본부장,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총집결합니다. 오는 31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수행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스코틀랜드로 간 통상수장들도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도 3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하는 등 미국에서 막판 전방위 협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산업협력을 지렛대로 25%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앞두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협상 돌파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현지 투자부터 기술 이전, 인력 양성까지 전방위 협력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관심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선업을 재건해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한 목적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높은 관심이 확인된 만큼 조선업을 관세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기술력이 앞선 만큼 한국이 꼭 필요한 상대라는 점을 강조해 관세를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선업 카드가 아마 기존에 한국이 민감해하는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과 그다음에 한국이 좀 여유가 좀 부족한 펀드 기금을 다소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부는 현지 조선소 지분 투자나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상선 군함 등 공동 건조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지원까지 전방위 협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도 정부와 논의하며 투자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조선업의 강점이 미국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 역시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뺏기는 거기 때문에 오는 31일 관세 담판을 앞두고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미국과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나라가 합의한 관세율 15%가 사수해야 할 협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7월 2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